자, 이번에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탔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는데 의외로 비난하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이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 청소년 유해 도서 지적 논란, 그리고 페미 논란까지 있죠. 이걸 두고 할리머니 출판사 로비를 받았다느니 페미에 점령당했다느니 다양한 말들이 도는데요. 그래서 제가 노벨상이 진짜 누구에게 주어지는 건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노벨상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점이에요.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 바깥의 것들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면 노벨상의 문화 정치학이란 논문에 따르면 노벨 문학상은 이상적인 방향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 작가에게 주어지는데요. 문제는 이상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노벨상은 지난 100년간 무려 7번이나 판단 기준이 변했다고 해요. 21세기 들어서 노벨상의 선정 기준은 정치성이라고 저자는 말해요. 이 정치성이 뭐냐면 이 노벨 문학상으로 인해서 불러일으킬 정치적 의미나 파장을 고려해서 선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께서 아시아인이고 여성이며 한국인이란 점은 플러스 요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페미 논란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한강 작가님께서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밝히지 않았으니까 모를 일이고요. 다만 여러 언론사에서 채식주의자를 페미니즘 작품으로 해석하긴 해요. 그럼 할리먼은 페미라서 상을 준 걸까? 저는 반대로 할리먼이 여성 혐오적인 작품에 상을 주긴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거는 2017년 벌어진 할리먼 미투 파문 때문인데요. 당시에 스웨덴 할리먼의 소속 작가였던 아르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려 18명의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문제는 할리먼이 이 사건을 별 조치 없이 넘어가려고 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종심위원 18명 중 7명이 집단 사퇴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2018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선정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노벨위원회에서 이 할리먼에 대한 노벨 문학상 선정권 박탈까지 거론하자 할리먼은 서둘러서 이 사태를 수습했어요. 2022년엔 이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소설가로 불리는 아니 에르노가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노벨 문학상은 앞으로 여성 혐오적인 작품에 주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 작가 혹은 여성 혐오적인 문제 없는 작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한강 작가님이 뽑혔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이걸 평가절하하는 건 그야말로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봐요. 마지막으로는 어째서 한국인이었느냐는 점인데요. 특히나 중국의 여성 작가인 찬셰가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국제 정치 상황이 반영됐다고 봐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약진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선 트럼프가 재선될 수도 있고 유럽에선 극우 정당들이 엄청난 기세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스트리아에선 나치 계열 정당이 일당을 차지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이 상황에서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을 선택하지 않고 역사적 아픔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운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국제 정치적인 환경을 고려한 것 아닐까 싶고요. 이 할리먼에서 콕 집어서 5.18의 아픔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언급한 것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바로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신호를 보낸 거라고 저는 해석해요. 오늘은 노벨 문학상의 정치적 특징을 다뤄봤고요.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 페미니즘이라는 비난도 존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맥락을 살펴봤어요. 정리해보면 노벨 문학상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아인, 여성, 한국인이라는 점이 종합적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우호적인 배경이었다고 하더라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